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고아원의 창문에 기대어 서 있는 10살 소년 지훈의 눈동자에 스며든 물방울처럼 그의 마음속 빈 공간이 서서히 메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부유한 부부가 도착했을 때, 지훈은 그들의 손을 잡는 순간 이미 운명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그 문 뒤에 숨겨진 거울 속 그림자는 훗날 그의 가슴을 찢어발길 정체성을 드러낼 터였다. 자신은 그들의 아들 민준의 연인이 될 운명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구, 높이 솟은 아파트 숲 사이에 자리한 그 집은 지훈에게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를 실감나게 했다. 입양 서류가 마무리된 그날, 지훈은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 새 삶인가?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고아원에서 보낸 12해는 추위와 고독의 연속이었고, 이제 이 낯선 문턱에서 그는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아버지 강태주는 중견 기업의 CEO로 세련된 양복 차림에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서 오렴, 지훈아.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 혜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려는 간절함이 스며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원했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지훈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기적이 될 터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에 놓인 가구들이 지훈의 눈을 어지럽혔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는 빛을 뿌리고 벽면에는 유럽 여행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지훈은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여기 어울릴까?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왔다. 16살 민준이었다. 키가 훤칠하고 학교 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지훈에게 처음 본 형제처럼 느껴졌다. 안녕, 새 동생. 난 민준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호기심이 지훈의 가슴을 살짝 건드렸다. 민준은 부모의 외아들로 늘 완벽한 삶을 살아온 소년이었다. 학교 성적은 최상, 축구부 주장,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부모의 기대가 짊어진 무게가 있었다. 지훈의 등장은 그에게 새로운 책임을 그리고 의외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첫 저녁 식사에서 지훈은 포크를 쥐는 법조차 서툴렀다. 테이블 위에 스테이크와 와인이 그를 압도했다. 천천히 먹어라, 지훈아,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태주는 웃으며 대화를 이끌었다. 학교는 어때? 민준이가 잘 챙겨줄 테니 걱정 마.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었다. 지훈은 민준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머무르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형.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에 민준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그날 밤, 지훈은 새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의 무늬를 따라 눈을 굴리며 고아원에서의 추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실종,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이제 이 가족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까?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지훈의 방문을 두드렸다. 학교 갈 준비됐어. 지훈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민준의 차 안하니 운전기사가 몰던 검은 세단 안에서 두 소녀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고아원 생활은 어땠어? 민준의 질문에 지훈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외로웠어요. 항상 혼자였죠. 민준은 핸들을 쥔 손을 살짝 풀며 말했다. 이제 아니야.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은 지훈에게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민준의 친구들이 지훈을 둘러쌌다. 와, 새 동생? 귀엽네. 그들의 웃음소리에 지훈은 얼굴을 붉혔다.
민준이 자연스럽게 팔을 둘러주며 말했다. 내 동생이야. 잘 부탁해.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하지만 교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보던 지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정말 이 가족의 일부일까? 아니면 그냥 채워진 빈자리?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지훈의 적응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민주는 매일 학교에서 지훈을 기다렸고 집에 돌아오면 함께 숙제를 봐주었다. 이 문제 풀어봐. 내가 힌트 줄게. 민준의 설명은 인내심 깊었고 지훈은 그 지혜에 매료되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형은 왜 그렇게 완벽해? 지훈의 물음에 민준은 웃었다. 완벽. 그건 부모님 기대 때문이야.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 말 속에 숨겨진 피로가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준은 부모의 성공을 이어받아야 할 압박 속에서 살았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도 외로웠어?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끔. 하지만 이제 내가 있어서 다르지. 그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다. 지훈은 민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서둘러 놓아버렸다. 아직은 형제일 뿐이었다. 겨울이 오자 가족 여행이 계획되었다. 제주도로 떠난 그들은 해변에서 눈 덮인 모래를 밟았다. 태준과 혜진은 행복해 보였지만 지훈은 바다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행복이 영원할까? 민준이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었다. 추우면 안 돼. 그 따뜻함에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밤하늘 아래 별을 세며 누워있던 두 소녀는 꿈을 이야기했다. 난 의사가 되고 싶어. 사람들을 도울래. 민준의 말에 지훈은 대답했다. 난 형처럼 되고 싶어. 민준이 웃었다. 그럼 함께하자. 그 약속은 지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 여행 중 지훈은 욕실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직시했다. 이 얼굴이 민준이 가족의 일부.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직 모르는 미래의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다. 학교 생활도 점점 안정되었다. 지훈은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민준의 영향으로 축구 클럽에 들어갔다. 잘했어. 민준의 응원이 지훈을 힘나게 했다. 집에서는 혜진이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태준은 책을 읽어 주었다. 가족의 유대는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민준의 방에서 몰래 본 일기장, 새 동생이 왔어.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 그 문구는 지훈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왔다. 형이 왜? 아직 어린 지훈에게 그 감정은 이해 불가능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던 날, 지훈은 민준에게 선물을 주었다. 작은 목걸이였다. 형, 항상 고마워. 민준의 미소는 밝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미묘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다. 지훈의 순수함이 민준의 세계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훈의 나이 14살, 그의 몸은 서서히 자라나며 마음도 복잡해졌다. 학교 복도에서 민준 이제 대학생이 된 이 방문할 때마다 친구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이 지훈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와, 내 형 진짜 멋져. 하지만 지훈의 속마음은 달랐다. 민준의 방문은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형,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지훈의 미소 뒤에는 숨기려 애쓰는 떨림이 있었다. 민준은 이제 의대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훈을 챙겼다. 시험 끝나면 같이 여행 갈까? 그 제안에 지훈의 세상이 밝아졌다. 그러나 집 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태준의 사업이 확장되며 스트레스가 쌓였고
혜진은 지훈의 성적을 걱정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지훈아. 민준이처럼 그 비교는 지훈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여름 방학, 두 사람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기차 안에서 창밖 바다가 스치듯 지나갈 때 민준이 말했다. 지훈아, 너 요즘 어때? 무슨 고민 있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형, 그냥.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속으로는 고백하고 싶은 말이 쌓여갔다. 형을 볼 때마다 이상해.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의 성장한 모습, 날씬한 몸매와 깊어진 눈빛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난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구할 거야. 너는? 민준의 물음에 지훈은 대답했다. 난 형 곁에 있고 싶어. 그 말은 무심코 흘린 것이었지만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항상 그럴게. 그 포옹은 길었고 두 사람의 호흡이 섞였다. 지훈은 그 따뜻함에 눈을 감았다.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이 감정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가을에 접어들자 학교 축제가 열렸다. 지훈은 연극 무대에 섰고 민준이 객석에서 박수를 쳤다. 최고였어. 무대 뒤에서 민준이 안아주자 지훈의 뺨이 달아올랐다. 친구 하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희 형제의 진짜 부럽다. 그 말에 지훈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형제의? 그 이상이야. 집에 돌아온 밤, 지훈은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반사된 모습이 낯설었다. 나는 누구지? 이 가족이 아들? 아니면 눈물이 고였다. 민준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가 너를 정말 아껴. 하지만 태준은 바쁜 탓에 덜 신경 썼다. 가족 모임에서 태준의 한마디, 민준아, 내 미래를 생각해. 지훈도 마찬가지야. 다 두 소년을 압박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집은 장식으로 물들었다. 지훈과 민준은 함께 트리를 꾸몄다. 이 별은 우리 거야, 민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훈의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파티 중 민준의 여자친구가 등장했다. 안녕, 지훈아. 오빠가 많이 얘기했어. 그녀의 미소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에게. 여자가 질투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피어올랐다. 밤에 민준의 방으로 몰래 들어간 지훈은 책상 위 일기를 봤다. 지훈이를 볼 때마다 이상해. 이 감정은 뭐지? 지훈은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형도 나처럼? 새해가 밝아오자 지훈은 학교 상담실을 찾았다. 선생님, 저 누군가 좋아해요. 하지만 그게 형이에요. 상담사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란이 깊어졌다. 민준과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공원 벤치에서 형, 사랑이란 뭐야? 지훈의 질문에 민준은 멈칫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거지. 왜?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봄, 지훈은 민준의 생일에 편지를 썼다. 형, 당신이 있어서 살아. 민준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마음도 이미 변하고 있었다. 여자친구와의 이별은 그 변화의 신호였다. 여름 캠프에서 지훈은 다른 소년과 가까워졌다. 너 귀여워. 그 말에 지훈은 당황했다. 이게 내 감정. 그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형,
나 이상한가 봐.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아니야, 지훈아. 너는 완벽해. 그 통화는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가을에 민준의 대학 축제에 지훈이 갔다. 무대 위 민준의 연주를 보며 지훈의 가슴이 터질 듯했다. 형, 사랑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길, 비가 왔다. 우산 없이 걷던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추워. 민준의 물음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입술이 스쳤다. 짧은, 우연한 키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16살 지훈의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 키스 이후 민준과의 시선이 엇갈릴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학교에서 지훈은 친구들의 장난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 감정이 죄인가? 라고 자문했다. 민준은 의대 수업으로 바빴지만 주말마다 집에 와 지훈을 찾았다. 요즘 어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지훈은 책을 뒤적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형. 하지만 방 안 공기는 무거웠다. 혜진은 두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다. 민준아, 지훈이가 피곤해 보이네. 챙겨줘. 그녀의 말은 무심했지만 태주는 사업에 몰두해 알지 못했다. 가족의 균열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피서를 갔다.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가르는 순간 지훈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형, 그날 일 잊지 마.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르겠어. 그냥 형 곁에 있고 싶어.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그 손길은 따뜻했고 두 사람은 강변에 앉아 별을 기다렸다. 사랑은 성별을 가리지 않아. 민준의 속삭임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형도 나처럼 느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백은 두 사람의 세계를 바꿨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두려움이 도사렸다. 부모님은 받아들일까? 사회는? 가을 학기, 지훈은 LGBT 모임을 학교에서 알게 됐다. 비밀리에 참석한 그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 나도 형을 좋아해. 무섭지? 그 말에 지훈은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워. 하지만 숨길 수 없어. 모임에서 배운 용기가 지훈을 키웠다.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다. 형, 우리 같이 싸우자. 민준은 안아주며 대답했다. 그래. 영원히. 그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 두 사람은 몰래 데이트를 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이게 꿈 같아. 지훈의 말에 민준이 웃었다. 현실이야. 우리 현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새해 파티에서 태준의 사업 파트너가 농담처럼 말했다. 민준이, 여자친구는? 민준의 미소가 굳었다. 지훈은 테이블 아래에서 민준의 손을 쥐었다. 혜진이 눈치챘다. 너희들. 무슨 일 있어? 그 물음에 두 사람은 침묵했다. 그날 밤, 지훈은 거울 앞에서 울었다. 내 정체가. 형의 연인, 반사된 얼굴이 낯설었다. 민준이 방에 들어와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그 포옹은 절박했다. 봄에 민준의 인턴십이 시작되었다. 병원에서 바쁜 나날 속에서도 그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내 생각. 지훈은 학교에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친구 하나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훈이 내 형이랑 이상해.
괴롭힘의 시작이었다. 지우는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형, 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야. 두 사람은 더 깊이 사랑에 빠졌다. 여름 휴가, 제주도로 다시 떠난 그들은 해변에서 맹세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가을에 혜진이 우연히 민준의 핸드폰을 봤다. 지우나. 사랑해. 그 메시지에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이게 무슨, 그녀는 태준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들이 동성애자야. 태준의 반응은 차가웠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너희들, 사실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네, 아버지.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혜진이 울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이, 그날, 집은 얼어붙었다. 지우는 방으로 도망쳐 거울을 봤다. 이게 내 정체.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 가족의 폭풍은 지훈을 휩쓸었다. 태준은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숨겨, 라고 소리쳤고, 혜진은 침묵 속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지훈을 보호하려 애썼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사랑은 자유예요. 하지만 태준의 고집은 단단했다. 너희 미래를 생각해. 사업, 명예, 지우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내 사랑이 부담인가?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져 지우는 고립되었다. 동성애자 새끼, 복도에서의 욕설이 그의 등을 찔렀다. 민준이 학교를 찾아와 안아주었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야. 여름이 깊어지자 태준은 민준을 해외 연수에 보냈다. 생각할 시간 가져. 그 이별은 지훈을 무너뜨렸다. 공항에서 민준을 배웅하며 돌아와. 형, 나 기다릴게.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약속해. 강해져. 홀로 남은 지훈은 일기에 썼다. 형 없이 사는 게 죽는 것 같아. 혜진이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무서웠어. 그녀의 고백은 지훈을 놀라게 했다. 엄마도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포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훈에게 희망을 주었다. 엄마, 우리 도와줄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이잖아. 가을에 민준이 돌아왔다. 공항에서 재회한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보고 싶었어. 그 포옹은 더 강렬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혜진의 도움으로 태준을 설득하려 했다. 아버지,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보겠어. 변화의 조짐이었다. 지우는 학교에서 LGBT 클럽을 만들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지우는 리더가 되었다. 민준은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변화를 만들고 있어. 겨울, 가족 여행으로 강원도로 갔다. 눈 덮인 산에서 태준이 말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사랑은 존중해야 해. 그 사과에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아버지. 민준과 지우는 산책하며 속삭였다. 이제 자유로워.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민준의 대학 친구가 비웃었다. 동성 커플? 웃기네. 민준은 맞섰다. 웃기지 않아. 이게 내 삶이야. 지우는 그 용기에 감동했다. 새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손잡고 영화관에서 어깨 기대며. 사랑해, 지훈아. 민준의 고백에 지훈은 대답했다. 나도 봄에 지훈의 졸업식이 있었다.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축하해, 내 사랑. 가족이 박수를 쳤다. 혜진의 미소는 밝았다. 여름 캠프에서 지훈은 강연을 했다. 사랑은 다양해. 받아들이자.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가을 대학 입학. 지훈은 예술대를 택했다. 내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할게. 민준은 의대로 진학했다. 너를 지킬 의사가 될게. 두 사람은 기숙사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매일 전화했다. 오늘 꿈에 나왔어. 그 대화는 사랑을 키웠다. 겨울 크리스마스. 집에서 가족이 모였다. 태준이 토스트를 들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지훈은 거울을 봤다. 이제 반사된 얼굴은 자랑스러웠다. 이게 나, 사랑의 연인.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언론에서 LGBT 이슈가 불타오를 때 태준의 사업이 타격을 받았다. 너희 때문에 태준의 원망에 지훈은 아팠다. 미안해요. 민준이 나섰다. 아버지 탓 아냐. 우리 선택이야. 그 갈등은 가족을 시험했다. 20살 지훈의 대학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불안도 커졌다. 캔버스에 민준의 초상을 그리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랑이 영원할까? 민준은 병원 인턴으로 피로에 지쳤다. 지훈아, 내 그림 봤어. 아름다워. 그 칭찬이 지훈의 원동력이었다. 가족은 안정되었지만 외부 압력은 세졌다. 태준의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라는 명목으로 민준에게 압박이 왔다. 커밍아웃 자제. 민준은 분노했다. 이게 제3인데. 여름 방학. 두 사람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키스했다. 여기선 자유로워.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가왔다. 지훈의 전시회가 열렸다. 사랑의 거울이라는 주제의 그림들이 화제를 모았다. 한 기자가 물었다. 이 모델은? 지훈은 솔직히 말했다. 제 연인입니다. 그 인터뷰는 신문에 실렸다. 태준의 전화가 왔다. 위험해, 지훈아. 하지만 혜진은 지지했다. 자랑스러워. 가을에 LGBT 권익단체가 지훈을 초대했다. 강연에서 내 여점은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는 거였어요. 사랑으로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객석에서 미소 지었다. 내가 영웅이야. 하지만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변태들, 함성에 지훈은 떨렸다. 민준이 달려와 안았다. 두려워 마, 우리가 강해. 겨울, 민준의 졸업식이 있었다. 지훈이 꽃을 들고 갔다. 의사 민준 씨, 축하해. 가족이 모여 기뻐했다. 태준이 말했다. 아버지가 배웠어. 사랑은 포용이야. 그 변화는 지훈에게 감동이었다. 새해,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하고 산책했다. 이게 우리 집. 지훈의 행복은 넘쳤다. 봄에 지훈의 첫 개인전이 성공했다. 민준이 응원했다. 내 재능이 빛나. 하지만 질투하는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돈으로 성공한 거 아냐. 지훈은 상처받았다.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난 부족한가 봐. 민준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내가 최고야. 그 위로가 지훈을 일으켰다. 여름 페스티벌에서 두 사람은 손잡고 걸었다. 사랑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렸다. 가을에
민준의 첫 환자 치료 성공. 내 덕분이야. 지훈의 그림이 병원 벽에 걸렸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에서 태준이 말했다. 너희 결혼식 초대, 그 말에 모두 웃었다. 하지만 위기는 왔다. 태준의 건강 악화. 심장병 진단에 가족이 동요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병원에서 간호했다. 괜찮아질 거예요.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너희 사랑이 아버지를 바꿨어. 회복 과정에서 태준이 지훈에게 말했다. 미안했다. 이제 이해, 지훈의 용서가 가족을 치유했다. 22살, 지훈의 예술 경력은 꽃피었다.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다. 거울 속 연인 시리즈는 LGBT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다. 민주는 레지던트 의사로 바빴지만 내 전시회 가서 그림 샀어. 그 선물이 지훈을 감동시켰다.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혜진이 요가 클래스에 데려가며 마음 챙겨, 태준은 회사를 물려주며 평화롭게 살아 라고 조언했다. 여름, 두 사람은 제주 결혼식을 꿈꿨다.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 맹세하자. 민준의 말에 지훈이 웃었다. 그래, 해변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법의 벽이 아팠다. 가을 시위에서 지훈이 연설했다. 평등을 위해 민준이 곁에서 지켰다. 겨울, 민준의 프로포즈. 반지 대신 편지였다. 너와의 삶이 내 약속. 새해, 지훈의 책이 출간되었다. 거울 속 나, 자전적 에세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인터뷰가 쏟아졌다. 어려움은? 가족의 사랑이 힘줬어요. 민주는 자랑스러워했다. 봄에, 태준의 회복 축하 파티. 너희 덕분이야. 가족 사진 속 미소가 빛났다. 여름 휴가, 해외 여행. 로마에서 사랑은 국경 없어. 지훈의 스케치북이 채워졌다. 가을에 민준의 연구 논문 발표. LGBT 건강 이슈 주제. 지훈이 도왔다. 내 이야기야. 성공의 두 사람은 포옹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웃들이 초대했다. 커플 축하에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하지만 도전이 왔다. 보수 단체의 항의. 부도덕, 지훈의 전시회가 취소 위기. 민준이 변호사를 찾았다. 포기 마, 지훈은 싸웠다. 내 목소리야. 성공적으로 재개되며 지훈은 강해졌다. 고마워, 형, 아니, 사랑. 24, 지훈은 유명 작가였다. 그의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연인의 그림자, 민주는 환자들을 돌리며 내 팬 됐어. 가족은 자랑스러워했다. 혜진이 말했다. 엄마의 자랑이야. 태준은 후원했다. 가족의 이름으로. 여름, 법 개정 운동. 지훈과 민준이 서명 캠페인에 나섰다. 평등 결혼을 수천 명이 동참했다. 가을 국회 청원. 우리 목소리 들어주세요. 언론이 취재했다. 겨울, 법안 통과 소식. 드라. 두 사람은 거리로 나섰다. 포옹 속 눈물이 흘렀다. 새해, 결혼식 준비. 작은 예식장, 가족과 친구들. 오늘 내가 내 거야. 민준의 서약에 지훈이 대답했다. 영원히, 반지가 교환되었다. 혜진의 축복. 행복하세요. 태준의 눈물. 아버지의 축복. 봄, 신혼생활. 아파트에 그림이 걸렸다. 우리 이야기, 여름 휴가, 가족 여행. 모두 함께, 가을, 지훈의 새 책, 사랑의 승리, 베스트셀러. 겨울,
민준의 승진. 네 더. 하지만 실현. 민준의 과로로 병원 입원. 미안, 지훈아, 지훈이 간호했다. 쉬어. 내가 있어, 회복 후, 더 소중히 할게. 그 사건이 사랑을 깊게 했다. 25, 지훈과 민준의 삶은 안정되었다. 결혼 후 첫 기념일, 한강에서 피크닉. 그날 입양된 소년이 여기 있어. 지훈의 말에 민준이 웃었다. 내 연인이 돼줘서 고마워. 가족은 더 확장되었다. 혜진의 손녀 입양한 아이가 왔다. 삼촌들, 지훈의 미소. 여름, 지훈의 국제 전시. 한국의 사랑 이야기, 파리에서 상 받았다. 민준이 동행했다. 자랑스러워, 가을, 민준의 병원 LGBT 클리닉 개소. 내 영감이야, 환자들이 감사했다. 겨울, 가족 모임. 태준의 건강 축하. 너희가 내 삶 바꿨어. 새해, 지훈의 강연 투어. 거울 속 정체를 마주하세요. 청년들이 영감을 받았다. 봄, 두 사람의 여행. 미래를 그려, 스케치북에 꿈이 그려졌다. 여름, 법적 승리. 전국 결혼 인정, 축하 파티. 가을, 지훈의 회고록. 입양된 소년의 사랑, 출간. 민준의 서문. 내 인생의 빛, 겨울 크리스마스, 모두 모여. 행복한 우리. 시간이 흘러, 지훈은 거울을 봤다. 이제 완전해, 반사된 얼굴은 사랑과 용기의 증거였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영원히 함께,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세상에 희망을 전했다. 사랑은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며 타인을 비추는 빛이었다. 가족의 포옹 속, 지훈은 속삭였다. 고마워, 모든 분,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간성의 승리, 사랑의 영원함.